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주택 모기지처럼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에게 연금을 죽을 때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농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좀 생겼죠. 그 이유를 보시면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서 농지연금을 받아서 농민이 되려면 농지를 취득해야 하잖아요.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농지 취득을 못하면은 결국에는 농민이 될 수 없고 농지연금도 받지 못하죠. 내용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농지만 사면 대부분이 심사 없이 농취증을 줬었는데 이제는 증명서를 다양하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투기지역 같은 경우, 세종시 같은 경우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직업,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이 농지를 사서 정말로 농사를 지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지을 상황이 돼야만이 농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8일 실행되니까요, 어떻게 시행될지는 그때 뵈면 알겠지만요, 지금보다는 농지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5월 전에 적정한 토지를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링크를 해가지고요, 더보기란에 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농지연금이 어떤 건지 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농지연금의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부 종신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은 1인당 300만 원, 부부간이니까 6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농지 가치가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농지연금 받으면서도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석이조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안정성을 확보가 돼 있고, 65세 지나서 91세까지 300회가 책정이 돼 있는데, 고령화 시대잖아요. 120세까지 산다 그래도 그때까지도 죽을 때까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사실 노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정한 수익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국민연금은 너무 작고, 최근에는 농지연금 부부간에 6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모기지 3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을 세팅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요, 좋을 것 같아요. 감정가의 90%가 9억이다 그러면은 월 3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9억 하면은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비싸잖아요. 토지는 감정가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2배로 상승을 합니다. 지역이 중요하겠죠. 시골 지역이 아니고 도시 인근에 가격이 오를 만한, 가치가 오를 만한 농지를 사야겠죠. 65세부터 가능하니까 제 나이네요. 50세 정도부터 미리 관심을 가지면 2, 3억짜리 토지를 사놓으면 65세 지나면 충분히 9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 특히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나와 있죠. 가입 연령은요,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농지정보를 발급받고 경영직 등록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요. 전문적인 농사를 안 지어도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체 등록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최근에 경영체 등록을 했는데요, 경영체 등록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경영체 등록까지 하시면 농민으로서 인정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농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영지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너무 근저당이 많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가의 15% 이하 정도로 근저당이나 다른 제한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지급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정액 종신형, 전후 후박형, 일시 인출형, 기간 정액형, 경영 이양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형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정액 종신형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랬을 경우에 90%면 9억이잖아요. 매월 300씩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본인이 65세에서 한 10년간 좀 많이 받고 싶다 하면 전후 후박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받는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가가 오를 만한 농지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에서 너무 멀리 사지 마라. 농지연금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농민만 될 수 있다면 출구 전략이 확실하기 때문에 농지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제촌 작용의 조건이 딸렸습니다. 바로 되지 않고요, 산 후 2년 이후에만이 가능합니다. 제촌 작용,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연접해 있는 시군구니까요. 세종이다 그러면
공주, 천안, 청주, 대전 그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촌 작용이 가능한 땅 중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를 선점하시면 노후에 정말로 흙과 함께 살면서 농지연금을 꼬박 받을 수 있고요. 주택연금, 국민연금 이렇게 받으면 노후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라는 거는 쉽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많거든요. 이 농지연금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간 갖고 가면 됩니다. 충남도에서는 농민에게 매년 직불금 외에도 수당을 또 줍니다. 농민으로 혜택을 받으면서요. 조금씩 농사를 배워가면 1년 내내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1년 중에 4, 5개월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연금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농지 투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라는 것은 얼마큼 오를지 아무도 모르죠. 과거 경험을 봤을 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2배 정도 감정가가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회가 한 5개월 정도가 쉽게 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민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지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분도 토요일, 일요일만 해가지고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투기성으로 보지 마시고 노후에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다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농지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